이번 시간에는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창을 열고 16 성격 유형 검사라고 입력을 하세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웹사이트 부분에 무료 성격 유형 검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성격 유형 검사는 상단에 성격 유형 검사, 실제로 검사를 받는 부분이 있고 성격 유형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성격 유형 검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전체 성격 유형은 16가지가 있습니다. 분석형에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용의주도한 전략가, 논리적인 사색가, 대담한 통솔자,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외교형이 있습니다. 선의의 옹호자, 열정적인 중재자,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재기발랄한 활동가. 이어서 아래쪽에는 관리자형이 있네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용감한 수호자, 엄격한 관리자, 사교적인 외교관. 끝으로 탐험가형, 만능 재주꾼, 호기심 많은 예술가,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이렇게 해서 모두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격 유형 검사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성격 유형 검사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거예요.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라고 되어 있죠. 조금 빠른 학생들은 5분, 6분 만에 검사가 완료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간 답변은 여러분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 답변은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위쪽에 있는 이 바가 진행 정도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 왼쪽은 동의고 오른쪽은 비동의죠. 이 동의라는 것은 여기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면 이쪽 동의. 그렇죠. 여기 체크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쪽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중간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어딘가에 집중을 많이 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남들이 얘기를 하는 걸 잘 못 듣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쪽 부분에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이메일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문자, 카톡 이런 거라고 메신저하고 똑같이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뭔가 왔다 그러면 빨리 답변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성향으로 생각을 하세요.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압감이라는 것은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에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지만 침착하게 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를 물어보는 거죠.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년 초를 생각해 보세요. 3월에 처음 친구들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기심, 궁금하고 이게 어떤 걸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해서 반대쪽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이제 10% 정도 진행이 된 게 보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요거 체크하는 거죠.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규칙에 여러분들 스스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 자신이 어떤 규칙을 정하고 하는 그런 것을 잘한다 하면 이쪽 부분에 표시를 하고,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적응을 잘한다 하면 뒤쪽으로 가면 되겠죠.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좀 활발하고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왼쪽이 되겠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친구들이랑 이제 말로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옳은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막 하는데 내가 친구를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혹은 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기분 안 나빴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아니다, 내가 언쟁을 하게 되면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남들이 나보고 잘못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지금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야, 올바른 마음가짐이야 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자기 방 있죠. 자기 방과 혹은 집에서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 그 다음 학교 교실에 내가 생활하는 사물함, 책상, 서랍,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정돈이 잘 되어 있다면 왼쪽,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을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제 20% 진행을 했습니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이 눈여겨보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 하면 왼쪽, 그렇지 않다, 남들이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다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해보지 않은 뭔가 독특한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주어진 상황 조건에 적합하게 이렇게 활동을 한다,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왼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는 학생들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낸다,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가는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하는지, 그걸 정하는 거예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 느낌, 이런 것에 내가 똑같이 공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어떻느냐, 종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느냐, 그 정도가 되겠죠.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즐겁다가도 갑자기 우울하고 좀 짜증이 나고 이런 감정 상태 변화가 심한 걸 뜻하는 거죠. 자, 이제 30% 진행을 했습니다.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 나는 솔직히 이게 진실이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더 중요시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왼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되겠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기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끼치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오른쪽으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왼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과제라든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계획성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을 하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하고 싶을 때 혹은 해야만 할 때 몰아서 처리하느냐, 그런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네, 남을 좀 부러워한다. 친구들,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그런 생각들이 많으면 왼쪽,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입니다.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집에서 책을 보거나 게임하는 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면 왼쪽,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입니다.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어떤 활동이든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 왼쪽. 아니다, 그렇지 않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게 즉흥적으로 일어난다는 일이라든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을 선택하면 되겠죠. 40% 진행했습니다.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이나 들, 자연 속으로 놀러 갔을 때 걸어 다니다 보면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잦으면 왼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이메일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은 문자나 카톡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친구가 답변을 빨리 안 해주면 내가 뭔가 잘못 보냈나? 라고 걱정한다. 이런 학생들은 왼쪽,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 생각하면 자녀가 똑똑한 게 좋아요? 착한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착했으면 좋겠다면 왼쪽, 똑똑했으면 좋겠다면 오른쪽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니야,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거야 하면 이제 왼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꾸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고민, 그런 문제점들이 꿈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절반 왔습니다. 50%.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학년 반 되었을 때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는지 그렇다면 왼쪽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이 되겠죠.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렇죠. 미리미리 계획을 하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어떤 기분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느냐 혹은 아니면 감정대로 그냥 행동을 하느냐.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이 정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정한 옷차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는 복장이 아니라 뭔가 규칙적인 것 그런 모임을 뜻하는 거죠.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활동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면 왼쪽, 그렇지 않다, 자유롭게 노는 걸 좋아한다면 오른쪽이 되겠죠.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공상이라고 하죠. 공상하는 시간이 많다면 왼쪽,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뭔가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쓴다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러면 이제 왼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60% 진행했어요.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이 내성적이다 생각하면 왼쪽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한다 생각을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성실히 하는 직원이지만
실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직원을 당장 해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해고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냐, 이 문제죠. 주저한다면 왼쪽, 아니다, 실적을 못 냈기 때문에 해고해야 된다 하면 오른쪽이 됩니다.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사람은 과연 왜 사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생활을 할까요? 살아나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잦다면 왼쪽을 선택하고, 아닌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다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뭔가 할 때 내가 마음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그런 논리적인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더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얘가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판단을 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선택을 보류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선택을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선택하겠다, 상황을 더 살펴보겠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왼쪽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이죠.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네, 친구가 슬픈 일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해요. 네, 마음을 아파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서 야, 이건 이렇게 해 라고 한다면 오른쪽이고, 아, 힘들지? 그래, 뭐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친구의 힘든 내용을 좀 들어주고 친구가 나에게 기대기를 바라는, 기댈 수 있도록 어깨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왼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70% 진행했습니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좀 불안해하고 그런 감정이 잦다면 오른쪽을 가고,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걸 못 느낀다 하면 왼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네, 여름방학 생활계획표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표를 짰을 때 잘 지킨다면 이제 왼쪽이 되겠죠.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친구들과 같이 모둠으로 어떤 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 서로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올바른 거야 하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왼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친구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하면 그 행동을 하는 게 왼쪽이라는 얘기죠.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회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뭐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의견을 냈을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동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동의 쪽으로 가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막 활동을 하다 보면 아, 나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런 경향이 있으면 왼쪽을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른쪽이 되겠죠.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80%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다, 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왼쪽, 그렇지 않다라면 오른쪽입니다.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네, 뭔가 하고 싶은 색다른 것,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면 왼쪽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이 되겠죠. 네.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몽상가는 이제 꿈을 꾸는 사람을 뜻하죠. 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가 주로 이제 몽상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몽상가가 아니야, 헛된 꿈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왼쪽 동의. 네.
지켜지지 않겠지만, 실천되진 않겠지만, 실현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른쪽. 네.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침착하게 발표를 잘 못한다, 좀 불안해하고 그런다 그러면 왼쪽이 되겠죠.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해봤던 것, 봤던 것, 눈으로 봤거나 했던 것, 그런 것에 더 집중을 해서 그걸 경험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 일을 추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네, 친구들이 얘기한 말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학생들이 있겠죠.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집에 가서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하는 그런 경향을 뜻합니다. 신경을 많이 쓴다면 왼쪽이 되겠죠. 자,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0%예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공간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들어가는지 아니면 구석으로 가는지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당장 해야 되는 과제인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혹은 이것도 못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학생들이 왼쪽을 선택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네,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어떤 요인이 있으면 좀 불안감이 많이 떠오르면 왼쪽입니다.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뭔가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좋아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 그게 더 보람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왼쪽이에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책이나 예술, 영화 등을 보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거나 읽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왼쪽을 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활동할 때 내가 조금 앞장서서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주도한다면 왼쪽이 되겠죠. 자, 이제 검사 결과입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ENFJA형이라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형태가 나왔네요. 보니까 이제 마음 쪽으로는 이제 외향, 에너지 쪽으로는 직관, 본성은 원칙주의에 조금 가깝고 전술은 계획적이고 자아는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런 사람이 돼 있네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는 선생님 성격 유형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설명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또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런 성향도 있다 하는 안내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는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요걸 잘 읽어보고 아래쪽에 가다 보면 이제 유명한 인사들, 지금 유명 인사들이 비슷한 성격 유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전 오바마 대통령하고 비슷하네요. 오프라 윈프리 유명한 그 아나운서 발표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존 쿠삭, 벤 애플렉, 이건 배우인 것 같고, 숀 코네리 같은 배우도 있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여기 스트렝스 앤 위크니스는 강약점인 것 같아요. 강약점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제대로 제공을 하지 않는데, 여기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게 되면 선생님 이메일 주소를 보낼게요. 체크를 하고 보내게 되면 그 강약점을 보내준다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우리말로 해석되지 않은 이런 정보까지도 나중에 읽어보면서 선생님 성격의 강약점을 분석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무료로 성격 유형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의 성격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 나온 이 성격 유형이 여러분들 평생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어보고 이 성격은 좋은 것 같아,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을 것이고, 아니야 이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되겠어 하면 얼마든지 바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6가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꿔 나가야 될 부분, 더 좋게 해나가야 될 부분을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